오늘 2017년 2월 25일 토요일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직장인들이 일을 하면 항상 기다리는 게 휴일이잖아요. 오늘 토요일이고 날씨도 좋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근처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식사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50세 된 남성입니다. 이분이 25년 동안 출애라 운전을 했고요. 지금은 몸도 아프고 그래서 귀농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귀농을 못한다고 해서 합의 이혼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혼자라고 합니다. 이분이 몸이 아프다는 것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부인이 귀농을 선택했는데 같이 안 살겠다고 해서 부인 때문에 이혼하고 지금 혼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귀농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 같죠. 그래서 부인이 안 한다니까 이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도 지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분이 25년 동안 출애라 운전을 했으면 그 중장비로 운전하면서 힘들게 돈을 버는데, 집사람은 골프, 요가, 헬스, 피부과 등등으로 돈을 이렇게 낭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힘들게 돈 벌어다 주고 여자는 이제 즐기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남자는 빈털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혼자든지 다른 사람을 만나면 형편이 풀릴까 싶어 의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50이면 아직 젊은 나이고 이혼을 하셨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귀농을 하는 게 있잖아요. TV에도 가끔 소개가 되고 그러는데, 서울에 살던 사람이 귀농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방에서 좀 살았던 사람들, 농촌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나 그렇지, 선뜻 귀농을 해서 시골에서 같이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오히려 서울에 있어야 된다 그러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도시에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가깝잖아요. 서울 같은 데는 길거리에 나가면 100m 안에 모든 병원이 다 있습니다. 내과, 외과, 치과, 정형외과 다 있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서울에 있는 것이 편하죠. 지방이 시골에 있으면은 병원에 한번 나가려고 해도 차 타고 한참 나가야 되잖아요. 게다가 나이가 지금 이 남자분이 50이니까 여자분도 비슷한 연령대여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쉽게 귀농을 할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무신년 정사월 을요일 정축시예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셋,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둘, 수기운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을 하나 찾을 수가 있죠. 극신약한 사주입니다. 극신약한 사주.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하나도 없고, 일간인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 나머지 7개의 모든 오행이 내 힘을 빼는 오행입니다. 이런 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보면, 다른 데에서 사주를 가리키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사주가 신강하다, 신약하다고 할 때 신강한 사주여야 된다는 것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주가 되려면 신강해야 된다. 그래야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맞아요. 신강하다는 것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사주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신강한 사주가 잘 사는 사주인지 직접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요. 전혀 상관없어요. 신강하다, 신약하다 전혀 상관없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신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데 이분처럼 극신약한 사주, 그리고 극신강한 사주도 있죠. 극신강한 사주. 그러니까 사주 전체가 인성운과 비거분으로만 대부분 이루어진 사주가 있습니다. 둘 다 안 좋아요.
이렇게 극신약한 사주, 극신강한 사주만 빼놓고 나머지는 신강하다, 신약, 그러니까 신약해도 조금 신약한 거고 신강해도 조금 신강한 거잖아요. 이런 사주는 그 좋고 나쁨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신강한 사주라서 뭐 그 사람이 좋은 사주고 신약한 사주라서 나쁜 사주고 이런 것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사주책에 보면은 신강한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강해야만 성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 사주가 이렇게 극신약한 사주니까 우리가 대운의 흐름을 봤을 때 이분을 도와주는 인성운이나 비거분이 들어와야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흘러가는 대운을 한번 보자고요. 흘러가는 대운이 그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안 들어오죠. 처음에는 어릴 때부터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47세 임술대운 이후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50세라는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운의 흐름이 점점 좋아진다고 봐야죠. 이전보다는 좋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 사주에서 봤을 때 극신약한 상태에서 지금 방합이 되잖아요. 축토하고 삼합이 됩니다. 이 지지를 보면은 사화하고 유금하고 축토하고 사유축 금기운이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 전부 지지가 전부 금기운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그 겉으로 볼 때에는 금기운이 두 개지만 이것이 삼합이 되면서 금기운이 아주 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금기운이 뭐냐면 관살이죠. 금금목으로 나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식신상간운이 또 강하니까 이 금기운을 어느 정도 제어는 해주지만 어쨌든 극신약한 입장에서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하나도 없는 입장에서 금기운이 이렇게 강하니까 이 금기운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금금목으로. 그러니까 관살이 강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픈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식신상간운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이 식상운마저 없었으면은 더 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관살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히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지에 보시면은요 역마살이 강하죠. 월지 포함해서 두 개가 역마살입니다. 그러니까 귀농이라는 그런 흔치 않은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신의 거주지를 옮긴다든가 어디 멀리 가서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역마살이 아주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사화하고 신금이 있으니까 인목이 들어올 때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대운에서는 87세 이후에 들어옵니다. 완전히 황혼기에 들어오니까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1년운에서는 인목이 들어왔을 때를 가장 주의해야죠. 그리고 이분이 현재 임술대운이잖아요. 임술대운서부터 이제 인성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계해대운이나 갑자대운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진다고 보고요. 이 임술대운의 1년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7세 갑오년부터 56세 개묘년까지 임술대운이 그 1년운이 10개가 들어왔다 나오는데요. 이미 갑오, 을미, 병신 3년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올해가 정유년입니다. 올해가 정유년인데 지금 이 사주는 화기운하고 금기운이 너무 많잖아요.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들어와야 용신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올해 정유년은 별로라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무술년이 위아래로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이것이 재성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쯤에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단 55세 이민년 이때는 그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좋기는 한데 그 삼형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55세 이민년은 안 좋다고 봐야죠. 56세 개묘년은 지지가 묘유충으로 깨지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극신약한 입장에서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기운도 지지가 하필이면은 유금인 바람에 인목이 들어오면 인유 원진살이 되면서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되고, 지지가 사화하고 신금이 있으니까 묘목이 들어오면 묘유충으로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지지의 목기운은 용신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주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주를 분석을 할 때 용신과 기신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신운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좋은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지의 구성이 용신이 들어오면 차버립니다. 인목이 들어오면 인신사 삼형살이 되니까 오히려 가장 나쁜 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묘목이 들어오면 묘유충이 되니까 가장 나쁜 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사주죠. 용신이 들어와도 그 자리에서 차버리는 그런 사주가 돼버리니까 안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운에서 봤을 때에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러면 55세 이민년, 56세 개묘년은 용신인 수기운과 목기운이 들어오니까 55세, 56세에는 그 운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막상 대입을 해보니까 좋은 게 아니라 가장 나쁜 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분석을 할 때 용신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사주의 여러 가지 지지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충이 된다든가 형살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더 나쁜 운이 돼버리는 그런 사주들, 이런 것은 안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흘러가는 운이 그 52세 기해년, 53세 경자년 이럴 때나 좀 낫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대운의 흐름 자체는 그 용신인 수기운으로 쭉 진행이 되니까 이분이 기농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좀 확고해 보이잖아요. 그 부인하고 이혼까지 하고, 그러면서 그 농촌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건데, 농촌으로 가더라도 그 운의 흐름은 비교적 괜찮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농촌에서 비교적 만족하면서 살 가능성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지는 그 여자의 사주를 직접 보고 자세히 분석을 해야지, 뭐 목기운이 많은 여자가 좋아요, 수기운이 많은 여자가 좋아요, 이런 것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주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그 귀농에 성공하시기를 기원을 하겠고요. 오늘 이기호의 실전사주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